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문제. 예, 요거는 그 김용남 의원이 평택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평택이 이제 구도가 복잡하고 거기 조국이 나오기 때문에 또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건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국을 보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찍혀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못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용남 의원이. 그리고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주로 나가는 게 뉴스공장이나 매블쇼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예,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 뭐 최한욱 TV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제 방송을 보셔야 아주 그 현명한 정무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털레반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이거 조국 잡으러 갔다가 평택에 나갔다가는 내가 찍혀가지고 털레반들한테 민주당에서 또 쫓겨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개혁신당으로 갔고, 쫓겨난 건 아니죠. 하여튼 본인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왔는데,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에도 정착을 못하면은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국이랑 붙는 것 자체를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예. 근데 그 자꾸 털레반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김용남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하남보다 평택이 훨씬 나아요. 일단 밭이 좋아.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거를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남은 만만치 않아요. 예, 하남이 뭐 김용남 의원이 좀 연고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연고 가지고 하남에 가서 승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대선 때도 하남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졌어요. 물론 김문수하고 이제 이준석 표를 합쳐서 이긴 하지만은 하남에서 이준석, 김문수가 받은 표가 대통령님이 받은 표보다 더 많았어. 근데 하남에 출마했다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광재 씨가 이미 이제 평택은 부담스럽죠. 그건 사실 도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청래가 이제 상당히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진짜 야비한 거 아닙니까? 예, 나름 이광재 전 의원이, 그 이광재 후보가 친문에 이제 핵심 중에 한 명인데 그 조국을 죽이라고 이광재를 보내는 거는, 그 정청래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이광재 의원이 그 도의적으로 할 수가 있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저기 뭡니까? 수양대군이 그 누구죠? 그 무슨 장군이지? 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예, 영화 그 관상에 보면은 수양대군하고 맞서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예, 수양대군이 하고 맞서는 김종서. 예. 예? 김종서한테 단종 목을 베라고, 수양대군이 이제 정권 잡은 다음에 김종서한테 당군 목을 베라, 이런 지시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피했는데, 이광재 의원이 그 민주당에서 친문 진영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그 김용남 의원이 하남에 좀 욕심이 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광재 전 의원이 평택으로 가기도 어렵고, 또 이광재를 제끼고 김용남을 하남에 공천할 상황도 아니에요. 공천할 상황도 아니어서 하남은 지금 뭐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정치적으로 더 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니 그 털레반들하고 자꾸 방송을 하시니까, 김어준하고 방송을 하시니까 조국을 건드렸다가 내가 여기서 완전히 민주당에서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뉴 이재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조국을 보내버리면 김용남은 뉴 이재명의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 지금 이현주 의원 정청래랑 지금 들이받으면서 퀸원주가 됐잖아. 퀸원주가. 이현주 의원 뭐 털레반들한테 공격당하고 욕먹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뉴 이재명 친명 유권자들한테
이현주는 퀸 언주가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번에 김용남 의원이 평택에 출마를 해가지고 예? 조국을 보내버리면은 킹 용남이 되는 거야. 이제 킹 용남.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김용남 의원 킹 용남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뉴 이재명의 이제 간판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다. 게다가 뭡니까 이 손학규에 이어서 조국까지 보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 체급이 달라지지 김용남의. 그래서 그리고 그 반면에 잃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설령 평택에 출마를 해가지고 패배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물론 뭐 이겨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데미지가 없어. 근데 하남에서 나가갖고 지면은 그거는 민주당에서 경쟁력 없는 후보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평택군에 나가셔가지고 평택을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보시라. 근데 이제 김어준이 김용남 의원을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진짜 공천 얘기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만났고요. 네. 만나서 6.3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냐.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했고 당이 필요하다고 당이 결정하면 어디든 그 지역을 그냥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지? 출마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가 지금 현재? 경기도는 다 좋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하남갑이 제일 어려운 지역 같아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근데 선거 구도가 평택을이 복잡하죠. 아 조국 대표가 나온 곳에. 그럼요. 거기 복잡해졌죠. 거기 가면 어때요? 네? 자 복잡해지는데. 어렵다. 대구에도 한 자리 비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어때요? 대구는 생각을 안 해봤어. 아이고, 좀 어려운 자리 가셔야지. 예. 경북 어때, 경북? 자, 잘 안 되길 빌고요. 하여튼, 어딘가 전략 공천이 되긴 되는 거네. 물어봤다는 거는. 전략 자산이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큰 기여를 하셨어요. 하여튼 잘 안 되길 빌고요. 아니 기여를 했다. 그 어려운 지역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하남하고 평택을도 어려워요. 네네. 네. 조국 대표하고 붙으면 안 될걸? 방정식이 복잡해. 그렇죠. 맞아요. 경기도는 그리고 그 김영 부위원장도 있잖아. 네. 김영 부위원장 하느냐 마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안산도 있군요. 어제 김영 부위원장 모시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공천 안 되면 배째할 거냐고. 누구 배를 째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무소속 나가면서 배째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해서 배째고 그런 거 없죠? 아니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잘 안 돼야 할 텐데. 근데 공천은 됐을 것 같아. 예, 김어준이 이제 웃으면서 농담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농담 속에 그 은연중에 속내가 다 드러났다고 봐요. 뭐 조국한테는 안 될 텐데 공천은 뭐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될 텐데 이거를 지금 몇 번을 합니다. 그 농담이면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끝나야 되죠. 근데 김용남 의원을 면전에 앉혀놓고 조국한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뭐 대구 나가라 안 될 텐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쫄았어요. 제가 볼 때 쫄았어요. 근데 김용남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정치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 주변 상황을 보세요. 다 이른바 문바 유튜버들이야. 뭐 김어준이니 조욱이니 또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다 빤한 사람들이잖아. 뭐 박시영이니 뭐 주진우 이런 애들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조국 그 평택 나가면 힘들 텐데 평택 나가면 죽을 텐데 조국이 센데 조국이 뭐가 세? 2%가 세요? 1%가 세? 0 나와 0 광주에서 0% 후보야. 조국이 뭐가 셉니까? 그리고 구도가 좋은 거예요. 김용남 제가 의원이 이쪽 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구도가 좋아. 구도가 좋은 게 5자 구도가 되면 이겨요. 4자 구도가 되면 생각을 해봐야 돼.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있어. 왜 못 이겨? 민주당 지지층들만 결집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조국에 대한 부채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조국에 대한 빚을 다 갚았어. 어? 그래서 일단 오자 구도를 전제로, 예, 그 단일화 문제는 일단은 뭐 유보를 해놓고 오자 구도를 전제로 보면은, 자, 지금 평택 쪽에서 민주당이 50% 이상 나오던데요. 예? 50% 이상이 나와. 그런데 그 김재현 후보가 있죠. 김재현 후보가 한 10% 정도 가져가요. 근데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진보당을 찍는 유권자들,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그건 별개예요. 예? 김재현 후보가 가져가는 표는 별개야. 민주당 표를 뭐 일부 뺏어갈 수 있지만은 민주당을 찍을 사람이 진보당을 찍지 않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50% 나오는데 여기서 김재현이 가져가는 건 10% 정도인데 이 10%는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노동자 중심의 유권자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을 합치면 6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이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황교안이 나머지 40%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반반씩 나눠 갖는다 치면은 20%대라는 거야.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받아야 20%대예요. 그럼 30%대에서 제가 볼 때는 표가 갈라질 텐데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조국당을 지역선거에서 찍지 않아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조국을 좀 도와주자 불쌍하니까 이래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불쌍한 마음도 없어. 그럼 애초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 50%는 대부분 김용남 의원한테 와요. 이재명 뭐 과거에 보수 정당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김용남을 배척하지 않아. 뉴 이재명이 많아 민주당에도. 그러면은 김용남 의원은 보수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대로 오고 그러면은 조국이 많이 받아야 저는 20% 봅니다. 20% 봐요. 그럼 김용남이 30%, 조국이 20%, 그 다음에 김재현이 10%,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후보 둘이서 20, 20씩 나눠갖는 구도야. 30%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조국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조국한테 표를 던질 당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진 않아요. 무조건 이긴다니까. 김용남 의원이 평택이 험지라고 김어준이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꿀지역구야. 꿀지역구라니까. 환상적인 구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환상적인 구도. 물론 나중에 국민의힘 보수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판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고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은 민주당 김용남 의원은 그 30%는 그냥 제가 나가도 받아.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제가 나가도 그냥 집행위를 공천을 해도 평택에서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은 30%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구도라니까. 오자 구도면은. 이걸 왜 안 나갑니까? 왜 하남을 가려고 그래요? 게다가 조지리를 만약에 잡아봐. 김용남이 조국을 집으로 보냈어. 민족의 영웅 됩니다. 민족의 영웅. 뉴 이재명의 기수. 킹용남이 되는 거야. 킹용남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 뉴 이재명 특히 지지자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김용남이 조지리를 보냈다. 야, 김용남, 화이팅! 스타급 정치인으로 단번에 성장을 하는 거야. 이번에 김상욱 의원 뜨는 거 보세요. 김용남 의원, 김상욱 의원 울산 나와가지고 친문들 정리시키고 울산시장 되면서 일약 차세대 주자로 치고 나왔잖아. 김용남도 이게 기회예요. 킹용남이 될 기회야. 킨언주 킨용남. 뉴 이재명의 그죠? 간판 스타가 되는 거야. 그걸 뭐하러 놓칩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그래서 본인이 나 평택으로 보내달라. 응? 그리고 솔직히 김용남 의원이 족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족간다고 아마 김어준이 그런 가스라이팅을 할 것 같아. 야, 족가면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 A형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A형이 많지 않아 지금. 아까 유시민 봤잖아요.
털밀 필패, 유밀 필패, 유시민이 미니까 남양주 시장 나가 떨어지잖아. 최민희, 유시민, 김어준, 얘네들이 붙으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판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하고 좀 친분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오늘 방송 꼭 한번 보시라고 그래. 꼭 한번 보셔라. 저쪽에서 오셔가지고, 이 민주진보 진영 쪽의 어떤 생리를 잘 모르고, 김어준이 뭐 양력이 크니까, 뭐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은 막 뭐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판 뒤집어졌어요. 이미 판 뒤집어졌어. 게다가 정청래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청래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니까. 예? 저를 믿어요. 정청래가 조국을 지금 뭐 가장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김민석도 아니고 박찬대도 아니고, 예?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보내고 싶어. 조국을. 그래서 본인이 친문 후계자가 되고 싶은 게 지금 정청래의 욕심이라고. 그래서 정청래는 이 기회에 김용남의 칼로, 김용남이라는 칼로 조국의 목을 치고 싶은 거야. 한명회가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양대군 정청래 한명회가 되는 거야. 단종의 목을 치러 가는 거예요. 단종시키러 가는 거야. 친문 단종이에요. 문씨 집안 단종시키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정청래가 이거 시그널이 왔잖아. 제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진짜 천재인가 봐. 사람들 속을 너무나 잘 알아. 정청래가 오늘 어디를 갔느냐? 예? 왕사람 영어를 찾아. 나라 생각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국가 정상화. 예? 단종 문화제가 열리는 동강 둔치를 방문했다. 이게 무슨 시그널입니까? 김용남 의원. 왕사남의 영화를 찾았다. 단종 문화제를 방문을 했다. 정청래가. 이거 단종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씨 집안을 단종시켜라. 뭐 이런 뜻인 거잖아. 정청래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니까. 내 말 한 번만 믿어봐요 좀. 안 되면 말고. 아, 그게 좀 이상하잖아. 예, 정청래가 지금 칼을 품었어. 제가 볼 때는.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